네, 먼저 뭐 이제 신시내티 대 워싱턴을 시작으로 물고 분석 시작할 건데 뭐 보시면은 양 팀 다 투수력은 형편없어요. 이게 보시면 왼쪽이 타격 스탯, 오른쪽이 투구 스탯인데 보시면은 뭐 양 팀 다 뭐 25등 바깥입니다. 마운드 능력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바가 많이 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는데 빠따 보시면은 지금 신시내티가 어마무시하죠. 홈런 같은 거 말고는 뭐 홈런은 뭐 워싱턴이 뒤에서 2등이니까 뭐 빠따적인 부분은 굉장히 지금 신시내티가 좋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뭐야 죄송합니다. 일단은 내일 워싱턴은 코빈이 나오는데 패트릭 코빈이 직전 경기는 상당히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달에는 뭐 5.03이었다. 5.03으로 안 좋은 6월을 보냈는데 이게 이 친구 5월이랑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5월 달에 4.02였거든요. 31이닝 던져가지고. 그래서 5월 달에는 5경기에 31이닝면은 이닝도 많이 먹어주고 나름대로 잘 했는데 6월 달 되니까 안타, 볼넷, 홈런 이 세 가지 딱 그 득점이랑 직결되는 스탯들이 전부 다 이제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직전 경기 잘했다고 하지만 6월 전체로 따지고 보면 썩 좋지 않았던 그런 코빈의 모습이었고 또 상대가 또 시애틀 빠따잖아요. 그렇게 막 훌륭하진 않다 보니까 삼진도 9개나 잡고 약간 전성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 시즌 볼넷도 많고 피안타도 많고 이런 코빈이라면은 사실 신시내티한테는 쉽지 않을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그 코빈이 신시내티 상대 뭐 이제 자신의 뭐 전성기였던 그런 구간들까지 다 합쳐도 신시내티 상대로는 4.62 최근 10경기에서 이렇게 다소 높은 방어율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점들은 뭐 신시내티 쪽으로 약간 호재라고 보고 반면에 이제 내일 신시내티 같은 경우는 그 브렛 케네디라는 선수가 아마 등판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오피셜인지는 지금 잘 확인이 안 되는데 브렛 케네디라는 친구가 등판한다는데 보면은 뭐 18년 이후 18년도에 한 6경기 정도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때 6.75 정도로 부진한 활약을 하고 마이너 생활 전전하다가 이제 간만에 콜업된 거거든요. 그래갖고 뭐 최근에 보면은 마이너리그에서 최근 이제 가장 최근 경기에서 5.1이닝에 5실점 그리고 뭐 한 달 정도로 이렇게 보면 22.1이닝에 뭐 4.84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그렇게 갑자기 메이저리그 올려가지고 갑자기 호투를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이 안 되는 친구죠. 그러니까 뭐 데이터 상으로는 내일도 역시 오바가 제일 좋아 보이고 또 기준점도 9.5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워싱턴 빠따는 의외로 꽤 잘 쳤는 팀, 꽤 이제 타율 같은 건 잘 나오는 팀이고 물론 뭐 장타력이나 이런 건 좋지 않지만은 워싱턴이 홈 타율이 2할 6푼 5리로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뭐 그런 상황이고 신시내티가 다만 최근에 조금 타격이 좀 부진이 조금 있다는 점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투수빨도 그렇고 오바가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컨디션 OPS 상으로 이게 제가 좋아하는 컨디션 OPS 상으로도 뭐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뭐 감소라든지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일단은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오바를 째고 있답니다. 이제 다음 경기가 양키 대 볼티 양키스 대 볼티 볼게요. 슈미트 대 깁슨인데 사실 뭐 양 팀 다 그렇게 아주 뛰어난 투수라고는 할 수가 없고 특히나 슈미트는 저는 아직도 파악이 잘 안 돼요. 일단 슈미트는 뭐그 볼티 상대로 3.71로 그렇게 나쁘진 않고 깁슨 같은 경우는 양키스한테 5.77입니다. 좀 안 좋은 편이죠. 최근 10경기에서 물론 뭐 과거 데이터도 많이 있지만은 다만 가장 최근 23년도 5월 올 시즌에 한번 양키스 상대로 7이닝 2피안타 무실점으로 상당히 좋은 피칭을 해준 적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는 뭐 이 친구의 컨디션이 좋았을 때죠. 5월 달에는 깁슨이 6경기 37.1이닝에 3.86으로 이닝도 많이 먹고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줬거든요. 뭐 5월 달에도 4월 달에도 3.38이었고 그랬는데 이 깁슨이 6월 달에는 6.84 아주 이제 좀 여러 가지로 감소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의 깁슨이라면 양키 상대로 그렇게 갑자기 잘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일단 들긴 듭니다. 그리고 슈미트 같은 경우는 반대로 4월달에 6.84로 부진하다가 5월에 4.32, 6월달 2.51로 호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만 이 친구도 홈 어웨이에 좀 편차가 있는데 홈에서 오히려 좋아요.
홈에서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홈에서 올 시즌 11피 홈런 중에 9피 홈런을 다 홈에서 맞았다는 점. 원정에서는 2피 홈런밖에 안 되는데 홈에서는 9피 홈런이더라. 근데 또 보니까 볼티가 최근에 빠따가 잘 안 터져요. 홈런도 그렇고. 그런 장타적인 부분에서 지금 볼티가 신통치 않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양키스 쪽으로 이게 기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양키스가 최근에 6경기에서 5번을 두 자릿수 안타를 또 때려주다 보니까 사실 승패만 보면은 양키스 쪽으로 조금 쏠리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슈미트가 아주 튼튼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바도 생각을 했는데 8.5 오바랑 뭐 양키스 승 이 둘 중에 뭐 좀 배당을 원한다면은 오바를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냥 저는 양키스 승 누르는 쪽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또 양키스 불펜 점검을 한번 하면은 양키스 불펜 말고 양키스 불펜 많이 쓰기는 했는데 뭐 양키스는 이렇게 오늘 보면은 양키스 불펜을 이렇게 많이 쓰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괜찮은 애들 많이 남아있다. 그대로는 쓸지 안 쓸지 모르겠네. 일단 마리나시오도 꽤 잘 던지고 다 애지간하면 양키스 불펜이 전체 리그 불펜 1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86, 3.16, 2.84, 2.51 방어 이렇게 좋은 친구들 많이 남아있으니까 저는 양키스가 뭐 초반부터 엄청 통타당하는 거 아니면은 그래도 양키스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선발도 그렇게 크게 안 밀린다고 보고 불펜은 훨씬 더 좋고 빠따는 오히려 볼티보다는 양키스가 조금 나은 수준 이렇게 보이니까. 그리고 제가 맨날 따지는 컨디션 OPS 상으로는 양키스가 오히려 빨간불도 들어왔고 볼티도 빨간불 들어오긴 했는데 서로 이러면 저는 양키스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양키스 중심 타자들 스탠튼, 리조, 뭐 도널슨, 르메휴 뭐 이런 친구들이 사실 신통치는 않은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뭐 6경기 중에 5경기를 두 자릿수 안타를 쳤으면은 뭐 깁슨의 공이 그렇게 아주 뭐 날카롭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양키 승 쪽을 더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도 괜찮지만은. 다음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마이애미 확인해 볼게요. 색깔이 조금 헷갈리는데 위쪽 여기 이제 그래프 중에 위쪽이 세인트루이스 아래쪽이 마이애미예요. 위쪽이 세인트루이스 아래쪽이 마이애미고 뭐 빠따는 타율은 마이애미가 괜찮은데 뭐 장타율 출루율 뭐 이런 부분에서는 그 세인트루이스 쪽이 아무래도 강타자들이 많다 보니까 세인트루이스 조금 앞서 나가는 걸로 보이고 투수력은 이제 확연하게 마이애미 쪽이 좋죠. 다만 이제 뭐 허용한 홈런 허용 이런 부분은 세인트루이스가 조금 낫더라. 리그 전체 2위나 되네요. 그런데 이제 내일 이제 마이애미는 러자도가 나오고 세인트루이스는 웨인라이트죠. 뭐 러자도는 요새 잘하고 있어요. 되게 최근 뭐 몇 경기를 살펴봐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일단 꾸준하게 3점대 4월, 5월, 6월 할 거 없이 다 꾸준하게 3점대 뭐 초중반으로 괜찮은 활약해주고 있고 최근에 또 이제 굉장히 삼진을 많이 잡고 제가 러자도 말씀드릴 때마다 구속도 괜찮은데 그런 강한 속구를 바탕으로 유인구 스윙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좌완 뭐 파이어볼러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구속이 나오는 친구가 그렇게 변화구도 좋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뭐 많은 삼진과 괜찮은 뭐 방어를 이렇게 갖출 수밖에 없겠죠. 마이애미가 자랑하는 선발 연건들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친구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조금 있는데 홈에서 2.65 원정 4.65인데요. 홈에서는 특히 또 뭐 안타, 홈런, 삼진 이런 부분들에서 다 이렇게 더 훨씬 좋아지더라. 이런 게 있어서 일단은 뭐 홈에서 던지는 러자도라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고 세인트루이스는 요즘에 뭐 저는 웨인라이트 일단은 나오면 반대를 무조건 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웨인라이트 뭐 있습니까? 최근 두 경기에서 3이닝 7실점, 1.2이닝 6실점 이렇게 맞고 있는데 마이애미가 뭐 빅뱃이 없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웨인라이트 개패일 것 같은데 그래서 웨인라이트를 조만간 한번 휴식을 줄 것 같아요. 지금 좀 아무리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최근 두 경기 맞기 전까지는 그래도 뭐 한 5이닝 3실점
뭐 잘 던질 때는 6이닝 3실점 이렇게 잘 나름대로 잘 버텨줬는데 요즘 웨인라이트는 그런 기대가 사실 잘 안 되죠. 다만 이제 웨인라이트는 대 마이애미전 성적, 물론 뭐 2010년, 14년, 16년 뭐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지만은 최근 이제 3년, 최근 3년만 봐도 나쁘진 않습니다. 21년도에 한 경기만 나왔고 뭐 6이닝 2실점, 그리고 22년도에 5.2이닝 1실점, 7이닝 무실점으로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시즌 성적을 봤을 때 21년도에도 3점대, 22년도에도 3.71, 되게 좋았었는데 올 시즌의 웨인라이트는 벌써 7.45란 말이죠. 물론 뭐 시즌 데뷔도 늦었고 이닝도 아직 좀 모자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한창 좋았던 때의 웨인라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막 그때 당시만 해도 회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의 웨인라이트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도 마이애미 사이드로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카디너스가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좌완 킬러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올 시즌은 그런 모습들이 별로 없기는 하죠. 또 다만 걱정되는 거는 그 마이애미가 오늘 또 겨우겨우 어렵게 이겼잖아요. 좀 선발이래. 불펜을 많이 썼다는 점, 그런 게 조금 거슬리기는 해요. 보시다시피 뭐 브라조만 이렇게 롱릴 던지는 친구도 있고 나르디, 오컷, 스콧, 그 AJ 퍽 이런 마무리까지 좀 불펜을 많이 썼다는 점, 이런 건 좀 걸리긴 합니다. 다만 얘네들이 연투인 투수는 나르디밖에 없다는 점, 그런 점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카디너스도 한번 볼까? 카디너스는 내 체크를 안 했는데 카디너스는 뭐 별로 안 썼네요. 오늘 뭐 딱히 뭐 쓸 경기는 아니었긴 하지. 자, 무튼 뭐 이렇게 좀 추격조만 썼던 카디널스고, 마이애미가 전반적으로 선발이든지 뭐든지 좀 앞서 나가긴 하지만은 불펜 정도만 조금 리스크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보스턴 대 텍사스. 보스턴 대 텍사스 경기 한번 볼게요. 뭐 양 팀 다 빠따는 훌륭하죠. 뭐 텍사스 쪽이 아무래도 리그 1위 스탯도 많고 한다지만은 뭐 투수력도 보스턴보다 텍사스 쪽이 앞서 보이고 전력은 텍사스가 낫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이 그래프 상으로만 보면은. 그런데 이제 내일 보스턴은 불펜데이요. 불펜데이. 뭐 머피라는 투수가 나오는데 직전 경기에서는 갑자기 뭐 그때 3이닝 던졌나? 이 머피가, 그리고 아까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그 땅볼 유도 어딨냐, 머피가 땅볼 유도가 54.2%로 괜찮은데 이 지표가 아무래도 4경기밖에 안 던져가지고 10이닝밖에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아주 뭐 믿음 있는 지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보스턴은 불펜데이인데 보스턴 불펜데이 올 시즌 최근 성적들, 보스턴 불펜데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2대6 패배, 0대6 패배, 6대2승, 6대7패, 3대10패, 2대5패.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지금 1승 5패. 보스턴이 불펜데이를 돌릴 때는 1승 5패였더라. 일단 이런 게 눈에 띕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스턴은 지금 선발진의 그 기둥들이 많이 꺾인 상황. 그래서 그 베요랑 팩스턴 얘네들만 이제 선발진의 기둥이고, 나머지 뭐 하우크라든지 뭐 커크 크로포드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버텨줘야 되는데 요새 좀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 그런 점들이 눈에 띄었죠. 그래서 불펜데이인데 불펜데이 성적도 썩 좋지는 않은 보스턴이다. 그리고 이제 텍사스는 내일 데인 더닝일 것 같아요. 데인 더닝이 직전 경기에 그냥 아주 씹호투를 해줬죠. 그때 8.2이닝이던가 뭐 그렇게 던졌던 것 같은데, 무튼 그랬던 더닝이고, 올 시즌에 더닝이 그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았어요. 원래 얘도 더닝도 선발감으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디그롬이 부상으로 못 나오면서 선발진에 이제 로테이션 한 자리 꿰찼잖아요. 그러더니 4월달에 1.77, 5월달에 2.28, 6월달에 3.62로 엄청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슬슬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안 좋아졌다는 게 눈에 띄긴 했죠. 슬슬 조금 안 좋아지더라 이게. 그래서 6월달에는 홈런이랑 볼넷이 좀 증가를 했는데 다만 직전 경기는 상당히 잘했다. 이런 점들이 눈에 띄고, 다만 근데 이게 또 보스턴 홈이잖아요. 보스턴 홈 경기여가지고 그런 점들은 조금 리스크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데인 더닝이, 잠시만요. 데인 더닝의 보스턴 펜웨이 파크 데이터가 있나 한번 볼까? 4년밖에 안 뛰어가고 있나 모르겠네.
보스턴 상대로 일단 데인 더닝이 보스턴 상대로는 커리어 내내 9.42로 상당히 안 좋았네요. 9.4, 14.1이닝에 9.4이면은 굉장히 처맞은 느낌이기는 한데 페인웨이 파크에서는 두 경기 해가지고 방어를 어딨어? 페인웨이 파크에서는 10.38? 그러니까 보스턴 원정에서는 상당히 안 좋았던 모습의 데인 더닝이긴 하네요. 그럼 오바 느낌이 살짝 솔솔 나는데? 그럼 이거는 뭐 텍사스 빠따, 요새 텍사스 빠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되게? 텍사스 빠따를 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오늘도 뭐 12안타 치고선, 그런 거는 좀, 뭐랄까, 반전의 서막처럼 보이기는 하죠. 오늘 휴스턴한테 10대 2까지 끌려가다가 10대 11로 역전을 했는데, 아쉽게 막판 이제 또 9회에 2실점 하면서 졌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런 건 높게 사요. 10대 2로 지고 있다가 11대 10까지 역전 해냈다는 점. 그런 점은 굉장히 높이 삽니다. 다만 이게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해주는 게 문제인데 일단은 텍사스가 지금 리그 1위 OPS 상으로는 뭐 애틀 다음인데 무튼 타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의 빠따를 갖춘 텍사스인데 다만 최근의 모습들은 좀 퐁당퐁당 기복이 있다 보니까 과연 내일 페네이 파크에서는 어떨 것이냐 이런 점들이 조금 고민이 되긴 하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보스턴 하면 원래 홈에서 이제 잘 치는 보스턴이잖아요. 올 시즌 보면은 홈에서 2할 8푼 6리, 원정에서 2할 3푼 4리로 5푼 차이가 나거든요, 타율이. 근데 이제 로저스 센터, 토론토 원정에서 3승 거뒀는데 9안타, 13안타, 12안타 이렇게 쳐주면서 빠따적으로 굉장히 이제 좀 회복세를 보였던 보스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경기는 오바 쪽이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보스턴 불펜데이가 언더가 좀 많은 게 좀 눈에 띄긴 하는데 이 두 팀 보는데 9.5에다가 불펜데이 그리고 데인 더닝이 뭐 우리가 알던 더닝이라면 사실 저렇게 잘하고 있는 게 오히려 이게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펜웨이 파크 보스턴 상대 전적도 썩 좋지 않았던 더닝이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볼까요? 데인 더닝의 어디 갔어? 데인 더닝이 보스턴 빠따들한테 얼마나 처맞았는지 한번 볼까? 데인 더닝 이것만 하고 뭐 보스턴 경기는 마무리 지을게요. 데인 더닝 35타석 상대에서 3할이었네. 피안타율이 35타석 상대 피안타율 3할 여기 3할이죠. 버듀고한테 9타수 4안타로 많이 맞았고 키케한테 4타수 2안타 데버스한테는 좀 강한 편이었네. 애덤 듀발한테 3타수 1안타 2루탄 뭐 전적이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피안타율 3할이면은 그래도 아까 봤던 페네이 파크 방어율보다는 괜찮다고는 보이네. 그렇다고 뭐 좋다고는 볼 수 없고 자 뭐 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개인적으로는 오바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팀 다 보시면은 양팀 다 보면은 내일 컨디션 OPS 이게 뭐냐면 이게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또 말씀을 드리면은 보스턴이 평균 OPS가 753인데 리그 7위잖아요. 그리고 텍사스는 OPS 802로 리그 전체 2등. 그랬는데 얘네가 이제 보스턴이 내일 데인 더닝 상대하니까 우완투수 상대로 홈에서는 OPS가 821이다. 근데 이게 낮 경기인 경우 데이 나이트, 데이 822로 본인들의 OPS보다 훨씬 더 증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텍사스는 802인데 좌완 상대 물론 뭐 머피가 좌완이지만 내일 불펜데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는데 그래도 749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은 이 정도의 OPS들끼리 붙으면은 에지가나 9.5는 뚫어준다고 사실 보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리고 양팀 다 최근에 불펜 상태도 썩 좋지 않은 모습이고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 참고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바 쪽이 좋아 보일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기 캔자스 시티 대 미네소타 보도록 할게요. 캔자스 시티 대 미네소타 내일 마에다 켄타랑 그레인키가 붙는데 뭐야 왜 그래 마에다 켄타 대 미네소타
아, 이거 미네소타가 요새 너무 못 쳐갖고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일단은 투수상으로는 저는 그래도 마에다가 그랭키보다는 괜찮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마에다도 올 시즌 6.23, 뭐 26이닝 던져갖고 안 좋긴 한데, 그랭키도 5층이고, 일단은 마에다는 켄자 상대로 0.82예요. 물론 이게 17년도랑 21년도 데이터 좀 예전이긴 한데, 일단 0.82 상당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이제 6월달에 복귀를 했잖아요. 4월달에 이제 좀 맞은 다음에 5월달 통으로 쉬고 6월달에 복귀를 했는데 6월달 2경기 물론 12이닝밖에 안 되지만 1.80으로 그래도 썩 나쁘지 않더라. 이런 게 일단 눈에 띄고 그 중에는 또 애틀랜타를 상대로 나름대로 잘 막은 경기도 있었고 반면에 이제 그레인키는 미네소타한테는 5.89로 좀 약했습니다. 더구나 이게 대부분이 작년 22년도, 23년도 이때 데이터가 상당히 많은 거를 고려를 한다면은 그레인키는 미네소타한테는 썩 좋은 기억이 없고 6월달 최근에 이제 6월달에 25이닝 7.56으로 상당히 부진했더라. 그게 좀 눈에 띄죠. 특히나 피안타가 많이 맞았었고 삼진을 엄청 이제 삼진이 엄청 줄어드는 모습 그런 점이 되게 눈에 띄었어요. 뭐 지금의 그레인키한테 사실 근데 뭐 삼진을 많이 기대하진 않으니까. 다만 그레인키는 87이닝에 99피안타. 근데 이 중에 25이닝 동안 38피안타를 당했다. 6월 한 달 동안. 그런 점이 제일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그레인키도 홈어웨이 편차가 상당히 심해요. 홈에서 3.67, 원정 7.04인데 내일 이제 또 타겟필드 원정인데 홈어웨이 그 편차에서 가장 좀 드러나는 거는 저는 홈런? 그렇게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홈에서 6피 홈런, 원정에서 9피 홈런이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거슬리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길었던 이제 원정 9연전을 뒤로 하고 이제 홈으로 돌아왔잖아요. 홈으로 돌아오고 캔자스시티한테 어제 14안타 쳤죠. 뭐 그런 점들 보면은 내일 뭐 미네소타가 그렇게 그랭키가 어려운 투수를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이제 좀 좋은 기억이 있는 상태에서 좋은 컨디션에서 이렇게 임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또 캔자스시티가 홈런을 2방을 갈겼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 7경기 연속 0홈런 최근 7경기 연속 홈런을 못 친 거를 깬 것이긴 하더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왜냐면 마에다도 피홈런 데이터가 꽤 되는 투수라 가지고 그런 점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미네소타 쪽으로 좀 우세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마엔까지 내다볼 정도로. 강승도 1.4에 나쁘진 않은데 저는 마엔까지도 내다볼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홈마엔이 빡세긴 한데 배당을 보니까 이거는 마엔을 가야겠어요.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컨디션 OPS 상으로도 미네소타가 더없이 좋은 때이기도 하고 또 켄자도 물론 빠따가 좋다고는 나오지만은 최근에 또 5점대에 진입했죠. 불펜 방어율이 이렇게 안 좋아졌기도 하니까 여러모로 미네소타 쪽이 좋긴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휴스턴 볼게요. 휴스턴 대 콜로라도. 저는 이 경기는 패스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뭐 휴스턴 빠따가 약간 흐름을 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선발도 일단은 그 친구 비락이다 읽어야 하여튼 그 친구인데 언제였지? 4월달이었나 5월달인가 한번 통으로 오셨는데 5월달 6경기 뛰고 6월달 중순쯤부터 얘가 안 나왔거든요. 5월달에 3.19, 6월달에 6.61이었는데 6월 18일 이후로 결장이에요 쭉. 왜냐면 얘가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한 2주 동안 아웃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 6월 초순 중순 이때 보면은 뭐 6.2이닝 3실점, 5.2이닝 1실점 이렇게 나름대로 잘해주다가 갑자기 5이닝 5실점, 4.2이닝 5실점 뭐 이렇게 하더니 그 이후로 이제 그 부상자 명단 등재돼가지고 그러고 돌아온 거죠. 그리고 반면 이제 콜로라도는 프리랜드인데 프리랜드는 요새 좀 가면 갈수록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기는 해요. 뭐 4월 5월달 4.32, 4.11로 쿠어스 치고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6월달 되니까 6.49로 얘도 조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죠. 최근에 4.1이닝 7실점, 5이닝 4실점, 5이닝 6실점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휴스턴 쪽으로 조금 이 승리의 기운이 쏠리기는 한데 일단 배당도 1.43으로 맛이 없고, 그리고 뭐 콜로라도가 원정에서 8연패 중이기도 하거든요. 방어율도 팀 방어율이 거의 뭐 어디 갔지? 콜로라도 원정 콜로라도가 원정에서 팀 방어율이 7.39예요. 최근 10경기 동안. 전부 다 6월달 이내 스탯이고, 그냥 아예 최근 10경기만 따지고 보면은 8.40으로 굉장히 안 좋죠. 특히나 이게 쿠어스 데이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보정도 있는데 원정에서도 팀 방어율이 7점대다. 이런 것들 보면 사실 휴스턴 쪽으로 많이 쏠리긴 해요. 휴스턴이 최근에 타격 페이스도 나쁘지도 않고 그러긴 한데, 나 저 비엘락이, 저는 좀 복귀 투수, 부상에서 복귀한 투수라든지 뭐 데뷔하는 투수 이런 친구들한테 좀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휴스턴 1.43 뭐 탐나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하도록 할게요. 근데 뭐 휴스턴 승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리스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패스. 휴스턴도 최근 불펜도 조금 그래도 다시 바닥 짚고 돌아오는 모양새고, 콜로라도는 여전히 다운이긴 한데 뭔가 무서워. 저것만 놓자. 휴스턴 승.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애리조나 경기인데요. 애리조나는 잭 데이비스, 매츠는 센가 코다이였습니다. 잭 데이비스는 6월 한 달 동안 30이닝 던져가지고 6.90으로 너무 안 좋았었죠. 근데 다만 직전 경기,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셨지만은 7이닝 2피안타로 상당히 호투를 했더라. 이게 저는 뭐 종종 뭐 어떤 투수든지 이런 날은 가끔씩은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만 넘기고, 잭 데이비스가 과연 이런 좋은 모습들을 일관성 있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거는 장담을 못 하겠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센가 코다이 같은 경우는 뭐 올 시즌 뭐 4월, 5월, 6월 달도 그냥 균등하게 비슷비슷하게 잘해주고 있는 것 같고, 데뷔 시즌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3.53이기도 하고, 얘가 그리고 홈 어웨이 편차가 조금 있는데 내일 원정이잖아요. 원정에서 이제 4.58로 홈보다는 안 좋은데, 원정에서 이제 피안타 그리고 삼진 같은 게 줄어들고, 피안타는 늘어나고 삼진은 줄어들고 이런 게 눈에 띄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일은 조금 뭐 쳐맞을 수도 있기는 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올 시즌에 볼넷이 너무 많아. 얘는 볼넷이 너무 많아서 올 시즌 64피안타에 볼넷 46개면 합해서 110. 근데 이닝은 81이닝이면은 WHIP가 못해도 1.3 이상 될 거거든요. 1.3 이상 될 거다 보니까 오바 쪽 혹은 이제 좀 뭐 잭 데이비스랑 맞붙으니까 오바 혹은 뭐 그냥 센가의 호투를 생각하면은 매치승 사이드겠죠. 아까도 제가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그 잭 데이비스가 어딨어? 잭 데이비스가 저기 매츠 선수들한테 뒤지게 맞았더라. 그건 좀 눈에 띄어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잭 데이비스가 매츠 선수, 현재 로스터에 있는 매츠 선수들한테 3할 2푼 1리고, 그 중에 스탈링 마르테는 31타수 12피안타 4할 5푼 1리로 쳐맞았고, 토미 팸한테는 14타수 4만타인데 그래도 최근에 토미 팸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는 점은 감안을 해가지고 저는 플러스 요소가 있다고 보고, 뭐 쭉 보면은 피트 알론소한테 4타수 빵안타로 잘 막았고, 브랜든 니모 1번 타자한테 6타수 4만타로 부진했었죠. 특히나 장타가 3방이었다는 점. 프란시스코 린도한테 4타수 2안타인데 그 2안타가 전부 다 홈런이었다. 뭐 그런 점들. 네. 뭐 그래서 이래가지고 잭 데이비스가 매치 선수들한테 좀 상성이 안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애리조나가요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타격이. 저는 그거를 쟤한테서 찾고 있어요. 누구야? 지금 코빈 캐롤이 계속 결장 중인데, 코빈 캐롤이 없는 시리즈 내내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뭐 사실 선수 한 명 없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어거지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조금은 좀 납득이 가는 게, 코빈 캐롤이 없는 두 번의 시리즈 있었죠. 템파베이 시리즈, 천사 시리즈. 여기서 전부 다 두 자릿수 안타를 못 쳤거든요.
애리조나 최근 5경기만 보면은 2할 8리. 이 애리조나가 지금 리그 전체 OPS 6위 팀인데 원래는 막 4등 5등 이랬었는데 지금 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애리조나는 빠따상으로 좀 이렇게 하향세에 있는 상태이고, 뭐 점수를 좀 냈었던 경기, 그때 저기 뭐야 천사전 첫 경기 있죠. 그때 말로 홈런, 구리엘의 말로 홈런 아니었으면 저 경기도 아마 되게 좀 힘들었을 경기라서, 일단은 애리조나의 빠따가 지금 현재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이랑 내일 잭 데이비스를 좀 못 믿는다는 점, 이런 점들을 들어서, 그러니까 오바를 가고 싶은데 애리조나 빠따가 못할까봐 그것 때문에 사실 저는 매치승 쪽으로 꺾기로 했습니다. 이 경기는 매치가 아무래도 잭 데이비스 상대로 잘했고, 애리조나는 사실 좀 빠따 살짝 부진이 있는 상태,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매치 승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애리조나 9.5 오바보다는. 물론 배당은 탐나기는 하지만은 저는 이 경기는 매치 승 쪽으로 꺾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음 이제 미러키 대 컵스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도 패스기는 합니다. 웨이드 마일이란 투수를 참 오래 봤는데 알 수가 없어요, 진짜로. 웨이드 마일이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던지는 동안 투구 스타일도 많이 변했고, 마일리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상대팀도 내일 핸드릭스이긴 하거든요. 뭐 카일 핸드릭스로 점차 이제 좀 적응해 나가는 모습이긴 해요. 5월달에 이제 부상 복귀해가지고 3.86 나쁘지 않았는데 6월달에는 2.51로 상당히 좋았더라. 좀 본인의 모습 같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웨이드 마일리도 훌륭했어요. 5월달에 7.82로 안 좋더니만 뭐 6월 좀 쉬고 와서 6월 중순에 복귀를 해서 3경기 15이닝 1.20 상당히 좋았죠. 그래가지고 좀 이게 기복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마일리에.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마일리나 핸드릭스나 서로 이제 한번 털릴 때 안 됐냐고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알 수가 없어갖고 일단 이 경기 패스입니다. 딱히 크게 눈에 띄는 스탯도 없는 것 같고, 양 선수 근데 둘 다 마일리도 그렇고 핸드릭스도 그렇고 서로 이제 마일리는 컵스 상대로 4.14, 핸드릭스는 밀키 상대로 4.63으로 뭐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점들 말고는 크게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다. 다음 경기 템파 대 밀키인데, 템파 대 밀키도 쉽지는 않죠. 근데 이 경기는 난 기준점이 너무 낮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기준점만 보고 일단 오바 쪽을 선택을 하긴 했거든요. 결론만 말하면은 일단은 보시다시피 템파 빠따는 뭐 리그 3등 안에 드는 그런 빠따고, 필라델피아도 뭐 그게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투수력도 양팀 다 괜찮은 팀들이라는 점, 보시다시피 투수력도 괜찮은 팀이라는 건데, 일단은 템파베이의 애플린 같은 경우는 올 시즌이 저는 커리어 하이처럼 보여요. 이닝도 많이 먹고 뭐 안타나 볼넷 이런 점도 훌륭하고, 삼진도 이닝보다 많이 해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아주 솔리드한 투수의 모습을,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애플린이. 그런데 뭐 홈 어웨이 편차가 조금 있는데 내일 경기 홈에서는 훨씬 더 좋은 모습. 2.17 그리고 원정 4.65로 홈에서 훨씬 좋습니다. 홈에서는 특히 안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더라.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그냥 비율상으로 딱 원정에서는 이닝만큼 맞는데 홈에서는 49이닝에 38안타 하면은 이닝보다 한 10개 정도 덜 맞으니까 뭐 그런 점들에서는 더 안정적이라고 보여가지고, 일단은 애플린이 내일 뭐 홈에서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이제 놀라 같은 경우는 홈어웨이 편차가 있는데 원정에서 이제 5.34로 조금 안 좋습니다. 원정에서 이제 피안타, 홈런 이런 게 좀 많이 늘어나고, 삼진은 오히려 줄어들고, 네, 이런 게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놀라가 최근 보면은 원정 경기 있죠, 원정 경기에서 최근 6경기 동안 꾸준하게 6이닝 4실점 이상, 꾸준하게 6이닝, 뭐 5이닝도 최근에 5이닝도 한번 먹었네. 5이닝 한번 먹고 7이닝 한번 먹고 했는데 전부 이제 4실점 이상씩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이닝 먹을 만큼 먹고 싸줄 만큼 싸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필라델피아 쪽에서는 어느 정도 실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태예요. 그리고 빠따를 보면은 일단은 이제 템파베이가 원정에서의 두 번의 시리즈, 애리조나 시리즈랑 시애틀 시리즈 이 동안 뭐 빠따가 그렇게 아주 나쁘지도 않았고, 원래 또 홈에서 좀 강력하잖아요 템파 빠따가. 홈으로 또 돌아오기도 하니까 뭐 여러 가지로 템파 강승도 괜찮은데, 사실 필라델피아도 최근에 좀 치거든요. 필라델피아가 최근 10경기에는 2할 6푼 5리인데 이걸 5경기로 줄이면은 2할 9푼 7리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5경기 동안 홈런 10개 이런 정도로 최근 좀 빠따 분위기가 살아있는 필라델피아거든요. 제가 저번에 필라델피아 빠따 지적할 때 그때 당시로는 그 리얼뮤토랑 타퍼랑 리얼뮤토 쪽에서 장타가 안 나온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그 이후에는 꽤 잘 쳐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눈에 띄어가지고 최근 이제 필리 빠따는 좀 무섭다. 그래서 이 경기 7.5 기준점이면은 필라델피아가 그 애플린 공략을 조금 해주면은 7.5 정도면 저는 오바가 나와줄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이제 뭐 필라델피아도 불펜이 많이 회복세에 있고 3.89로 이제 4점대를 벗어났거든요 불펜 방어율이.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컨디션 OPS 양 팀 다 컨디션 OPS가 8이 넘는다. OPS 8이 넘는 팀들 간의 대결이라면 자연스럽게 7.5 정도 기준점을 뚫어주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뭐랄까 너무 데이터에 기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근데 애플린을 털어야 되긴 한데요. 그래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7.5 정도면. 네. 기준점이 7.5여서 점을 2개만 찍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저는 보고 템파 대 필리는 오바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경기 이제 샌프 대 시애틀이거든요. 샌프란시스코 대 시애틀 메리너스. 내일 샌프는 이제 불펜 데이일 겁니다. 아마 키튼 윈이 나올 거고, 키튼 윈이 저번에 한번 6이닝 2실점 호투해준 적도 있는데 아마도 긴 이닝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불펜 데이를 엄청 많이 쓰니까 이걸 또 말씀을 드리면은, 잠시만요. 오우 너무 많아. 샌프란시스코 불펜데이. 샌프란시스코 불펜데이. 자, 샌프란시스코 불펜데이인데 엄청 많죠. 이만큼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불펜데이 활용을 되게 많이 하는 팀이에요. 딱 말씀드리면 8승 3패. 불펜데이 이제 8승 3패를 달리고 있고, 이제 또 그래프로 한번 제가 이제 좋아하니까 한번 보여드리면은, 샌프란시스코가 왜 이렇게 불펜데이가 많냐. 보시면은 이게 뭐냐. 아이고. 샌프란시스코는요 5월달 이게 보시면은 Y축이 방어율, X축이 이제 제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날짜거든요, 날짜. 그래서 5월 1일 맨 왼쪽에 있는 5월 1일 기준으로 보면 샌프란시스코가 내셔널리그 전체 불펜 꼴찌였어요. 압도적인 꼴찌였다. 방어율이 6점대였는데 이게 점차 시간이 갈수록 회복세로 가더니만은 지금은 내셔널리그 전체 3위 그리고 리그 전체에서 10위에 해당하는 불펜 방어율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게 원동력이 뭐냐? 물론 샌프란시스코의 뭐 그 로저스 형제, 타일러 로저스 뭐 테일러인가 형이? 하여튼 타일러 로저스랑 뭐 트레버 로저스 이렇게 형제들도 있고, 뭐 카밀로 도발도 굉장히 훌륭한 마무리라고 사실은 봐야 되고, 뭐 그런 좋은 투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얘네가 또 불펜데이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원래 이제 선발을 지탱해줘야 했었던 스트리플링이랑 알렉스 우드가 시즌 이제 중반을 많이 좀 떠났었고, 중간에 알렉스 콥도 부상으로 빠졌었고, 이러다 보니까 불펜데이를 돌려야 되는 날이 많았는데 그 불펜데이 성적이 8승 3패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굉장히 성적이 나쁘지 않은 편이죠. 불펜데이를 많이 돌리는 팀 치고는. 그래서 이렇다는 건데, 샌프란시스코의 불펜데이는 그냥 다른 일반적인 선발들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더 믿을만하다,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시애틀은 이제 시애틀은 길버트가 나오죠. 뭐 길버트는 딱히 뭐 얘기할 만한 게 많지는 않아요. 작년보다 올해는 일단 못하고 있고, 뭐 눈에 띄는 거는 작년보다 이제 제구력, 커맨드 같은 거는 좋아진 것 같은데, 피안타? 그러니까 로건 길버트는 그냥 딱 이 표면적인 데이터 상으로는 그 성적이 왜 이렇게 이게 방어율이 높은지를 모르겠는 투수예요, 사실. 근데 일단은 지금 92이닝에
피안타 79개, 볼넷 19개면 그래도 WHIP가 아마 1.1 아니면 1.0 이 정도인데 삼진도 많이 잡고 있고, 지금 제 생각엔 길버트는 본인의 이 그 성적보다는 방어율 자체는 조금 높게 찍히고 있는 것 같다.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더 낮은 방어율을 사실 받아야지 합당한 선수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뭐 몰아맞거나 홈런을 뭐 비싼 거를 많이 맞았으니까 그랬겠죠. 그랬던 것 같고, 최근에 그리고 샘프 빠따가 굉장히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카밀로 도발이 사실점인가? 오늘 아닌가? 하여튼 오늘 맞는 것 같아. 카밀로 도발 믿음직한 선발이 믿음직한 마무리가 사실점을 해주면서 좀 샘프가 자랑할 만한 이제 뒷문이 한번 이렇게 열렸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지금 시애틀이 3경기 연속으로 2자릿수 안타를 쳐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저는 시애틀 쪽으로는 조금 쏠려도 되겠다 싶기도 한데 좀 어렵습니다, 이 경기도. 시애틀 승도 나쁘지 않고 오바를 가고 싶기는 한데, 왜냐면은 최근에 좀 샌프란시스코 불펜데이가 이제 좀 불펜들이 많이 좀 흔들리는 상태여가지고 오바도 가보고는 싶은데 어려워요 좀. 내일 아마 샌프란시스코는 오늘도 불펜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샌프란시스코가 보시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오늘 얼마 안 썼네? 오늘 로건 웹이었지. 그러니까 엊그저께인가 이때가 아마 알렉스 우드가 등판했던가 그랬는데, 스트리플링 우드 썼는데 우드가 개털리면서 자연스럽게 불펜을 좀 길게 당겼었던 날이었고, 이날이 여기 날짜로는 일요일 날이. 어제는 근데 좀 얼마 안 썼는데 로건 웹이 길게 버티고, 얼마 안 썼는데 카밀로 도발이 털린 그런 케이스네. 테일러 로저스가 저거밖에 안 던졌구나. 2구밖에 안 던졌구나. 그러면은 오바 보기가 빡센데? 무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 경기는 조금 잘 안 보인다고 했었고, 여러분들의 추천드리라면은 그냥 시애틀 승 쪽이 더 나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다만 샘프가 불펜데이 성적이 좋다, 이거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그 좋은 성적도 최근 샘프 불펜이 정점을 찍고 조금 내려오는 모양새에다가 빠따는 계속 못하고 있다. 지금 몇 경기야? 빠따가 8경기 연속 2자릿수 안타를 못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팀 타율도 2할 2푼 3리로 가라앉았고, 최근 5경기는 2할 1, 2. 샘프 빠따가 썩 지금 훌륭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점들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버트도 샘프 상대로 본 적도 없고. 무튼 그래서 이 경기는 어렵지만은 시애틀 승 쪽 보는 게 제일 그나마 좀 나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으로 이 디트 대 오클 말씀드릴게요. 디트로이트는 타릭 스쿠발 진짜 오랜만이네. 작년 디트 에이스였어요, 이 스쿠발이. 작년 디트 에이스였는데 아마 이 선수가 1라운드 출신의 하여튼 디트로이트가 이제 디트로이트의 약간 선발진의 미래 약간 이런 친구인데, 과연 내일은 어떨지. 오랜만에 돌아온 경기 보시다시피 지금 엄청 텅텅 비어있죠. 타이거 스탯이 투수력도 엄청 비어있는 상태고,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오클랜드는 그냥 리그 꼴찌팀인 이유가 있다, 뭐 이렇게 보이고, 디트로이트라고 썩 이렇게 상황이 좋은 건 아니죠. 그나마 투수력이 조금 더 낫다 수준 이런 상황인데, 일단 스쿠바는 작년 에이스고 마이너리그에서는 지금 이닝을 많이는 안 던졌어요. 최근에 4이닝 한번 던졌나? 그런 게 있었고, 전체적으로 그게 많은 이닝을 던지진 않았지만은 방어율은 낮더라. 일단은 제가 확인한 건 그 정도였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복귀하는 투수들한테 썩 호의적이진 못합니다. 그래서 스쿠발이 작년 에이스였건 어쨌건 너는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적응기가 좀 필요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다만 이제 이 친구가 재작년이랑 작년에 오클랜드 상대로는 2.86으로 괜찮았다는 점. 4경기 22이닝이면 이닝도 어느 정도 됐고 2.86이면 훌륭한 편이죠. 그런 점들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 JP 시어스는 이 친구가 저는 오클 에이스라고 봤어요. 근데 최근에 좀 맞아 나가면서 상당히 안 좋아졌죠. 5월 달에 2.94,
그리고 6월 달에 4.55로 최근에 좀 부진했었고, 최근 안 좋은 시점들에, 홈런을 좀 많이 맞았습니다. 홈런을. 이런 점들이 좀, 시어스를 좀 이렇게 마이너스 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올 시즌에 뭐 87이닝에 19피홈런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키쿠치가 1등인가? 아니면 이 친구가 1등일 텐데 키쿠치, 곰버, 시어스, 웰스 뭐 이런 친구들이 아마 지금 메이저리그 선발들 중에 피홈런 가장 많이 맞은 친구들일 거예요. 그래서 시어스도 약점은 홈런인 것 같더라. 일단 그런 게 좀 눈에 띄고, 뭐 디트가 홈런을 아주 잘 까는 팀은 아니기는 한데, 뭐 가장 최근에 이제 쿠어스에서 5홈런을 깐 적도 있고, 일단 이런 게 좀 눈에 띄고, 오클랜드가요. 그리고 최근 3경기 연속, 화삭 시리즈에서 3경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안타를 다 쳤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타릭 스쿠발 좀 돌아오는 친구한테 좀 고전을 안기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경기 8.5 기준이면은 한번 오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디트 불펜도 조금 마이너스인 데다가 내일 컨디션 OPS 상으로 오클은 그래도 본인들의 평균 OPS보다 1할가량 높게 나오죠.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오바를 가봐도 괜찮겠다. 더구나 시어스도 최근에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런 점들 생각하면은 오바가 아주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 좀 듭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추천은 안 드릴게요, 이 경기도. 나 샌디에고 경기도 좀 무서워서 패스인데, 샌디에고는 사실 쫄보라서 패스했어요. 진짜 재밌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니폰 오타니 형님 반갑습니다. 지금 마침 딱 샌디에고 대 천사 경기 말씀드리려 했는데 오타니 닉네임을 단형님이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내일 오타니가 선발이잖아요. 마침 되게 잘 들어. 타이밍이 뭐야 이거. 내일 오타니가 선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샌디에고의 지금 김하성이 95마일 이상 속구 상대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예, 반갑습니다. 신기한 게 제가 이제 메이저리그 브리핑을 쭉 하는데 이제 천사 경기를 하려니까 오타니 형님이 갑자기 오셨네. 자, 아무튼 스탯상으로는 천사가 투타 모두 나쁘지 않죠. 투타 모두 나쁘지 않은데, 예, 알겠습니다 형님. 투타 모두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내일 머스그로브가 올라오죠. 저는 머스그로브를 좀 좋아하는 투수인데 올 시즌 초반에 좀 부진하다가 최근에 잘하고 있잖아요. 그 시즌 4월달에 두 경기에서 10.80으로 부진하더니만은 5월달에 3.68로 회복세, 그리고 6월달에 6경기 36이닝, 이닝도 많이 먹어줬고 2.25로 훌륭했더라. 이런 게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머스그로브도 홈 어웨이 편차가 있는데, 일단 지금 홈에서 사실 좀 안 좋거든요. 다만 근데 그게 홈런 문제 말고는 딱히 그런 게 눈에 안 띕니다. 홈에서는 이제 5피 홈런, 원정에서는 2피 홈런인데, 그거 말고 다른 뭐 피안타라든지 그런 부분은, 볼넷이라든지 이런 거는 큰 차이는 없어요. 이닝이나 이렇게 비율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뿐이고, 오타니는 이제 시즌 초반은 4.05 안 좋게 보냈죠. 4월달에 이제 2.25로 좋았는데 5월달에 4.06으로 그렇게 썩 훌륭하진 않다가 6월달에 3.26으로 살짝 회복세인데, 사실 작년에 보였던 오타니의 그런 피칭은 아니죠, 사실은. 작년에 비하면 지금 올 시즌에 홈런, 볼넷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너무 안 좋아요. 작년에 166이닝에 14피 홈런이었는데 올 시즌은 95이닝 만에 벌써 12피 홈런이니까. 작년에 그리고 그동안 44 볼넷이었는데 올 시즌 벌써 39 볼넷으로 피홈런이나 볼넷 기록을 벌써 작년 그걸 뚫게 생겼어요. 이닝 차이는 아직 70이닝 가량 남았는데, 이런 모습 보면은 확연하게 작년 오타니랑 올 시즌 오타니가 어떤 점에서 약점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타니도 홈어웨이 편차가 좀 있거든요. 홈에서 2.35, 원정 4.03인데 원정에서 안 좋은 게 또 보니까 피안타, 홈런, 그리고 삼진이 줄어들더라. 이런 점이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또 내일 이제 또 내일 또 샌디에고 상대로 하는데, 사실 페코파크는 근데 좀 투수 친화 구장이기는 하잖아요. 어쩌면 오타니의 그런 약한 모습이 좀 반감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빠따적인 부분은 지금 샌디에고나 천사나 지금 되게 기복이 심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원정 천사가 근데 천사가 지금 뭐야 10경기에서 20개 홈런을 까고 있고 원정만 따지고 보면은 10경기에서 21개를 까고 있거든요. 원정 팀 타율이 지금 뭐 4할 1푼 3리 뭐 이게 물론 콜로라도전 그런 게 데이터가 있으니까 높은 거기는 한데 일단은 원정에서 지표상으로는 이렇게 좋게 나타나는데 최근에 확실히 또 천사가 빠따가 이게 좀 기복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특히 그게 좀 오늘 같은 경우에 14안타에 6볼넷을 얻고도 3점밖에 못 냈다. 이런 점들은 진짜 좀 충격적이죠. 그 중에 또 부진했던 오타니도 있었고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천사나 샌디나 빠따가 이게 좀 기복이 심해가지고 어떻게 좀 갈피를 잡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뭐 샌디 같은 경우는 뭐 샌디도 똑같네요. 그냥 양팀 다 양팀 다 그냥 빠따가 썩 그렇게 뭐 눈에 띄지 않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고 굳이 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은 언더 추천드리고 싶은데 기준점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추천드리기도 빡세고 그냥 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스 경기가 좀 많네요. 15경기나 되니까. 근데 이제 클리블랜드랑 애틀랜타인데 이거 뭐 말할 거 없죠. 애틀랜타 그냥 마인을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왜냐면 뭐 지금의 애틀랜타는 그냥 다 부수고 다니니까. 근데 애틀 선발이 콜비 알라드 이 친구가 복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망한 유망주 취급을 받다가 갑자기 이제 올 시즌에 이제 또 애틀랜타로 트레이드 돼가지고 텍사스를 탈출을 했는데 저는 복귀 전 4.2이닝 뭐 3피안타 무실점 이거는 그리고 뭐 8K를 하긴 했는데 사실 조금 뽀록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물론 클리블랜드가 잘 치는 팀은 아니지만은 알라드는 근데 내일도 과연 잘할까 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또 알라드가 그렇게 많은 긴 이닝을 소화하지 않을 거를 감안을 한다면은 뭐 지금 애틀랜타 불펜이 뭐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 때문에 뭐 승패 자체는 사실 애틀 쪽으로 쏠려 있다고 보고 애틀 강승이 1.71인데 애틀 강승도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해요. 근데 애틀 마인이 1.5다? 2.15다? 이러면은 상당히 물만한 것 같고 왜냐면은 지금 비버가 갑자기 애틀을 꽁꽁 묶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얘도 4월달에 3.69, 5월달에 2.97로 좋았는데 6월달에 4.37이었거든요. 다만 이제 6월달에는 뭐 소환 이닝 대비 삼진 숫자 이런 건 많이 있긴 했는데 지금 뭐 애틀이 그런 면에서 고전한 팀도 아니고. 근데 아까도 한번 말씀드린 셰인 비버가 홈에서는 좀 잘해요. 2.51에 원정 4.14니까 홈에서 잘하는데 뭐 가장 눈에 띄는 건 피홈런이죠. 올 시즌 12피 홈런인데 홈에서는 2피 홈런밖에 안 맞았고 원정이 10피 홈런. 뭐 이게 가장 눈에 띄고 뭐 전체적으로 피안타나 삼진 이런 부분들이 다 홈에서 좋기는 하거든요. 아마 이래가지고 선발 차이 때문에 좀 이렇게 애틀랜타 배당이 높지 않은가 싶기는 한데 저는 그거마저 극복해주지 않을까 애틀랜타가 약간 그렇게 봅니다. 지금의 애틀랜타라면은 한번 질 때가 되기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 한 달 동안 23승 3패 팀이고 지금 9연승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꺾일 때가 된 것 같으면서도 그냥 여전히 애틀랜타를 믿고 싶네요. 뭔가 막연하지만 그렇게 믿고 싶고 오피스 차이가 뭐 거의 뭐 2할이 나가지고 이거는 오피스 차이가 지금 크리블은 내일 좌한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에 678 애틀은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에 855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애틀랜타 믿고 싶습니다. 저는 이 경기.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화싹 경기. 이거 애틀랜타 저걸 안 띄워드렸네. 애틀 대 클블 이거 그래프를 안 띄워드렸었는데 한번 틀어드릴게요. 이걸 안 보여드려가지고 아마 그래프 상으로 그냥 빠따 차이가 엄청 심할 거예요. 보시다시피 빠따 차이가 빨간색이 애틀 이 검은 게 클블인데 빠따 차이가 엄청 심하죠. 특히 클리블랜드는 홈런 리그 꼴찌 팀이다. 그리고 의외로 투구력 마운드 지표 차이도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더라. 오히려 애틀랜타가 좋은 부분도 몇 개 있고 그렇습니다. 화싹 대 토론토 가볼게요. 화싹 대 토론토는 저는 뭐 화싹 프렌 쪽 보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화싹은 내일 본인들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지올리토가 나오고, 토론토는 배시시잖아요, 배시. 근데 배시시 직전 경기는 잘하긴 했어요. 막 간만에 막 두 자릿수 삼진도 잡아주고 잘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면 원정 배시는 좀 빡세다. 이게 있어요. 일단 먼저 그 지올리토는 그 토론토 상대는 5.91로 안 좋기는 합니다. 5.91로 안 좋기는 한데, 뭐 본인이 뭐 최근 작년이랑 올해 지올리토는 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두 번 만나가지고, 작년에 두 번 만나고 12.10으로 개 털린 게 좀 크긴 해요. 그래도 21년도에. 윤조공7호님 레드벌룬 1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의 소리 엄청 크네. 감사합니다, 형님. 더 말씀드리면, 무튼 21년도에는 1.50이었는데 22년도에 12.10. 그러니까 작년에 개 털린 게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 지올리토는 뭐 그 4월, 5월, 6월, 4월달, 5월달에 4점대였다가 6월달 들어 2.32로 굉장히 확 좋아졌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뭐 피안타 같은 게 많이 줄었고, 볼넷도 좀 줄었고, 5월달에 비하면은 뭐 그런 점들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홈에서 그리고 2.36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 2.36으로 원정보다는 훨씬 좋고, 뭐 피안타나 볼넷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되더라. 네, 이런 게 제일 눈에 띄고요. 배싯을 이제 원정 배싯을 말씀드리자면, 그 전에 일단 화싹 상대로는 3.32로 꽤 괜찮습니다. 뭐 16년도, 19년도 데이터도 많이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화싹 상대로는 좋은 기억이 많은 배싯이긴 한데, 얘가 왜 원정 배싯 이러냐면은, 올 시즌 그 99.2이닝을 해갖고, 홈에서 52.1이닝, 원정에서 47.1이니까 비슷비슷하잖아요. 큰 차이는 안 나는데, 홈에서는 26피안타. 근데 원정에서는 56피안타. 거의 2배가 넘어요. 그리고 홈에서는 3피 홈런, 원정에서 13피 홈런. 이렇게 홈이랑 원정 편차가 너무 큽니다. 너무. 삼진도 홈에서는 그래도 뭐 이닝당 하나씩은 잡아주는데, 원정에서는 그것도 안 되고, 뭐 볼넷은 큰 차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얘가 홈에서 2.41, 원정에서 5.89. 이거는 진짜 이유가 확실해요. 그냥 원정에서는 엄청 못합니다, 배시시 올 시즌에. 네, 이게 제일 좀 눈에 띄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맨날 원정 배시는 늘 기억을 하고 있고, 올 시즌 토론토랑 화싹 맞대결은 토론토가 전부 3대0으로 이기고, 올 마엔이긴 한데, 이게 4월달 전적이에요. 4월달. 그때 한창 화싹이 막 린도 마탱이 가고, 그때 누구야, 코팩도 마탱이 가고 이럴 때여가지고, 일단은 맞대결 전적은 그렇다는 점. 근데 이제 내 화싹도 이제 홈이랑 원정 그 타격 차이가 좀 있어요. 원정에서는 2할 2푼 9리밖에 안 되는데, 홈에서는 2할 5푼 1리. 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 이런 게 눈에 띄고, 그리고 저기 뭐지? 최근에 이제 오클랜드 시리즈긴 했지만, 약한 팀 상대긴 했지만은, 오클랜드 상대로 3경기 모두 다 두 자릿수 안타를 쳐줬다는 점. 간만에 또 화싹이 타격이 좀 좋은 모습 보였다는 거. 천사랑도 시리즈 때 잘했죠. 그래서 최근 5경기 팀 타율 보면은 화싹이 최근 5경기에서 3할 7리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내일 배싯을 상대한다. 이런 점들 생각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직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화싹 경기랑 이 천사 경기, 이거 천사래. 화싹 대 토론토, 그리고 다저스 대 피츠버그는 아마 회차가 넘어갈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 경기는 아마도 화싹이 프렌이겠죠. 아마 저기 뭐 라스에서 보니까 화싹이 역배로 나오니까 아마 프렌 받을 텐데, 화싹 프렌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좀 뭐 소액으로 좀 고배당 노리실 거면 화싹 강승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무튼 이 경기는 전 화싹 프렌 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저스 대 피츠버그. 다저스는 내일 에미 취한일 것 같아요. 에미 취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이제 첫 경기 때 6이닝 노히트를 했는데, 점차 좀 실점도 늘어가고 이닝도 줄고, 뭐 삼진이나 뭐 이런 피안타가 아주 막 훌륭한 것도 아니고, 막 포텐셜이 엄청 높다고는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데, 그냥 데뷔 전에는 그 뽀록이 좀 심했다고 생각을 하고, 슬슬 메이저리그에 적응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저스가 또 어제 경기 불펜을 많이 쓰기도 했고, 그런 점이랑, 상대는 루이즈 오티즈인데, 오티즈가 한번 그때 이제 그 피츠버그의 연패를 끊는 경기에서 8이닝 1실점 엄청 잘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뭐
제가 그 다음 경기 샌디에고전에서도 아마 얘가 뭐 그렇게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잘하진 못할 거다 했더니 4.2 사실점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아마 오티즈도 작년에 데뷔한 선수이니만큼 경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정돈되지는 않은 투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친구도 그때 뭐 8이닝 2실점 이것도 좀 뽀록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 구위가 긁히는 날에는 뭐 그렇게 하겠죠. 뭐 어느 투수든지 다 한 번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잭 데이비스도 템파베이한테 7이닝 2피안타를 하는데 뭐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보고, 그냥 오티즈는 내일 적당히 해줄 것 같아요. 막 엄청 호투한다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뭐 개 맞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다저스 빠따가 워낙에 좀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다저스 빠따가 갑자기 폭발하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그렇게 아주 많이 맞을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 다저스가 지금 요새 너무 빈타에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근데 뭐 그거는 또 저기도 마찬가지죠. 피츠버그도. 결국 그래서 그냥 이 경기는 좀 예측이 어려운데, 그냥 컨디션 OPS 이런 거 따져보면은 양 팀 다 빠따는 잘할 거래요. 근데 불펜은 또 좋다고 나오네. 피츠버그도 또 요새 많이 회복세에 있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 경기도. 다저스, 피츠버그 파이러츠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썼고 불펜을, 다저스 불펜 많이 썼죠. 그래도 빅포드라, 이렇게 긴 이닝 던질 수 있는 빅포드라든지 NC 알몬테 뭐 이런 선수들 살아있고, 보니까 뭐 그라테로, 케일러 퍼거슨, 에반 필립스 싹 다 갖다 썼기 때문에 내일 다저스는 불펜 상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보니까 오늘 피츠버그가 라인업에 아니 맥선장도 없고 왜 그랬대? 좀 이해가 안 가는 라인업이긴 했거든요. 왜냐면 최근 피츠버그 빠따 라인을 캐리하고 있는 거는 상위 타선에 맥선장이랑 뭐 헨리 데이비스 신인, 그리고 카를로스 산타나 뭐 이런 친구들인데, 뭐 오늘 갑자기 맥선장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미치 켈러가 꽤 많이 맞고 내려갔고, 다저스는 뭐 불펜데이 성공한 거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이 경기는 예측이 좀 어려워가지고, 좀 배당도 안 나왔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일단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다저스가 엄청 많이 일어나? 혹시 다저스 대 피츠버그 경기 배당 아시는 분 계세요? 뭐 그런 거도 알면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제 이 경기 일단 패스하도록 하고, 이렇게 오늘 MLB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가지고.